특검 이야기로 잠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김건희가 기소가 됐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를 명시를 했는데 뭐 4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검찰은 사실 모두 다 기억하듯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허망함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처분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은.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뭐 새로운 녹취가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수사의지가 사실 고검에서 이 새로운 녹취 같은 거를 발견했는데 재수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고검이라는 데는 그 수사 인력이 그야말로 거의 없는 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녹취를 받아냈단 말입니다. 결국 조금만 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추가 범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비록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뭐 수사를 조금 이 수사의 시기에 있어서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조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의 방향이나 이 결론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망신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네 뭐네 뭐 이렇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뭐 그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수사 의지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찾아낸 주요한 그 증거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녹취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녹취에서 뭐 에그 사용에 대해서 김건희가 직접 제안하는 내용도 나오고, 네네. 뭐 증권사 직원한테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할 것 같다라면서 상담을 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취한 이득을 좀 나눠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네. 김건희가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거라고 특검을 보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고검 그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그 팀에서 발견한 것이거든요. 최모 부장 그 팀에서 이제 이거 아주 쉽게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의미를 김건희 씨 측에서는 뭐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모든 의미라든가 뭐 6대 4로 나눠야 된다든가 이런 의미를 놓고 보면 이거는 당연히, 그리고 그 이외의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7초 매매라든가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 최은순 씨 계좌가 활용됐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이게 없더라도 계속 수사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특검에서는 이걸 당연히 법률적인 평가를 공모관계에 대한 확실한 정황으로 봐가지고 기소를 한 거겠죠. 네. 감찰관님 말씀하신 그 7초 매매가 이제 김건희가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그렇죠, 정확히 이제 8만 주가 그대로 팔리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시에 검찰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야죠. 다소 의심스러우면 무혐의를 할 게 아니라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요. 더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네. 헌재에서도 아마 이 지검장이라든지 이렇게 탄핵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이 증거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소 의심스럽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안 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다소 의심스러우면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특검이 검찰은 발견하지 못했던 키맨 이모 씨하고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전 본부장, 이게 서로 연락하고 도모했다는 것도 찾아냈어요, 특검이. 이건 뭐 상당히 특검에서 잘한 것 같고요. 통일교 간부 윤 씨도 구속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그 김건희 특검이 여러 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특검 그분도 별로 나타나시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꾸준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장 뭐 청구라던가 신병 확보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59일 만에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기소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도 그렇고 구속의 이유를 설시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검찰은 굉장히 못했었고 안 하려고 했었고 안 한 거죠. 예, 반면에 특검은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거기 파견 나가 있는 뭐 검사들이 뭐 검찰에 있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결국 수사 의지 하나만이 달라진 거겠죠. 인력이 부족해서 네. 좀 이제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아마 관련한 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예. 그 보면은 일반 그 이게 한 200여 명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60명, 40명 그다음에 뭐 또 뭐죠? 40명 뭐 이 정도 돼 가지고 140명인데 더 충원하면 200명이 넘고 전체 수사 인력 검찰의 인력 구조가 이상해 가지고 2,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이고 나머지는 고검이나 간부급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한 5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난리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특검에 그 필요한 인력을 배당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지금 좀 심각하지만 어쨌든 큰일이니까 좀 적절하게 인력이 조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네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네.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네네네. 이게 김건희의 공범으로 윤석열이 적시가 됐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기소할 때.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재판장에 나란히 서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 그 이철희 장영자 사건 때 부부가 같이 구속돼 가지고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씨는 근데 요즘에 워낙 재판도 안 나오고 6번째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뭐 하고 사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서울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가면 이 변호인들 접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 유리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유리로 연료가 들어 있어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인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거의 하루 종일 매일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 이전에 이제 특혜 논란 불렀던 조사실에서 접견을 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그 다들 다 같이 하는 그런데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는 변호사 예. 접견실에서 접견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한 뭐 공간이 한 요 정도 책상 하나 있고 가운데 이제 칸막이 유리 칸막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네, 봤습니다. 그 이제 그 일반인들 접견하는 데는 아예 이제 물건이 주고받거니가 안 되는데 이제 서류도 이렇게 주고받거니 할 수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위해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리로 가려져 있지만 칸막이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칸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서울구치소에 그 접견 가는 변호사들이 그 윤석열 볼 수 씨를 있다. 자주 본다네요. 아 그래요. 예, 그 처음엔 좀 신기했는데 요즘엔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도 되는 건가요? 시간 제한이 없나요?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일과 중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다만 그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뭐 전화 같은 거는 못 쓸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기 나와서 접견을 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한 피의자들. 근데 이런 계속 사람들이 대화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 거긴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자기 있는 수용 거실보다는 거기가 훨씬 쾌적하니까 거기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가서 보는 변호인들이 그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뭐 없는 접견도 가가지고 아이고 저 대통령 저기 전직 대통령이 저기 앉아 있네 뭐 이렇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늘 거기 나와서 생활하다시피 있으니까 신기하지도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더위에 좀 고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김건희 씨가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뭐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정에 같이 쓰는 일이 있을까? 저도 뭐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그 윤석열 씨가 워낙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앞뒤가 예. 맞지 않는 게 직위원은 아무튼 이제 아프다는 윤석열 측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변호인들도 다들 뭐 혀를 끌끌 차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제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변호사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나요?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안 됩니다. 빨리 확정해야 될 것 안 같습니다.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꼼수를 쓰겠죠. 아, 어떤 꼼수?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뭐 그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던 건데 보석이요? 보석이 아니라 기존에 그 처분이 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계속 하던데 그런 특혜 논란을 딱 차단하고 제가 보기에는 확정되거나 그 형이 딱 확정이 되면 청주 여자교도소 혹은 뭐 저쪽에 있는 경북 제2교도소 이런 데로 뭐 이송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꼬뭉이 아빠님께서 꼼수의 서결이 변호인 접견 시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